안녕하세요. 건강정보 콘텐츠 제작팀 PD입니다. 우리는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시대에 살고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고 배우고 습득한 지식이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죠. 그런 가짜 정보를 거르지 못하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건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만 그러는 거라고요. 여기 말은 그럴듯하지만 아주 허술한 거짓 정보 콘텐츠가 있습니다. 조회수는 42만, 좋아요는 7,000개. 좋아요가 많이 달린 댓글로는 이런 게 진짜 운동 과학이다. 쓸데없는 정보 다 빼고 엑기스만 간결하게 전달해주는 걸론 이 채널이 최고인 듯과 같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 400개가 넘는 댓글 중에서 본 내용을 드러내고 의심하는 댓글은 5% 미만으로 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제가 얘기하게 될 대표적인 영상이 될 텐데요. 바로 과학이 밝혀낸 근성장 1.5배 빨라지는 최고의 방법. 운동 직후에 이 세 가지를 꼭 하세요 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한랭요법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을 당시 한랭요법은 근회복과 근성장 측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한 줄 요약하면 운동 후에 찬물 샤워는 회복과 성장 측면에서 큰 이익을 남기지 않으니 마음 가볍게 본인이 원하는 온도로 샤워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콘텐츠의 썸네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찬물로 샤워하면 근성장이 1.5배 증가할 수 있다는 정반대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더군요. 완전 상반된 의견의 논문을 찾은 건가? 이쪽이 인용한 논문이 더 최신이고 논리적일까? 하는 불안 반, 기대 반으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니 기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콘텐츠에 이용한 논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논문 해석이 아니라 그냥 영어 번역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역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콘텐츠였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실 거니까요.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후 찬물 입욕은 급성 아나볼릭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근력 향상을 위한 근육 적응을 약화시킨다. 제목부터 느낌이 쎄하지 않나요? 찬물 샤워, 콜드 베스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어조가 깔려 있습니다. 이 제목의 논문을 찬물 샤워를 지지하는 콘텐츠에 사용했다.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더 번역해 보겠습니다. 찬물 입욕은 운동 후의 회복을 위한 보편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정기적인 찬물 입욕이 근력 향상을 위한 근육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는 찬물 입욕과 액티브 리커버리를 비교해서 근력과 근육량의 변화를 12주 동안의 근력 훈련으로 관찰했다. 또한 근력 운동 직후 근육세포의 위성세포 활성화와 근비대 신호 경로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찬물 입욕은 장기적으로 근성장과 근력의 증가를 약화시켰다. 또한 근력 운동 후 2일까지 주요 단백질과 위성세포의 활성화를 둔화시켰다. 근력 운동을 활용한 개인들은 건강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훈련 보조원으로서 찬물 입욕하는 것을 다시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을 인용한 이 콘텐츠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운동 후 찬물 샤워는 근육 발달, 근신경계 발달, 수행 능력이 향상되어 퍼포먼스 향상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찬물 샤워, 한랭요법을 지지하는 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을 그대로 들고 와서 운동 후 찬물 샤워를 하라 권장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들어봤더니 이 콘텐츠는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근육의 위성세포수 증가, NCAM 단백질 활성화, PAX7 단백질 활성화 등 많은 생화학 분자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지 사실 이해는 갔습니다. 실제로 논문에서 증가한다고 표기했기 때문이죠. NCAM과 위성세포의 개수는 찬물 입욕 후 그 수가 증가했다. 그리고 PAX7과 긍정적인 위성세포의 개수는 액티브 리커버리를 한 것이 찬물 입욕보다 더 증가했다. 액티브 리커버리를 하는 것보다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채널 주인은 어차피 증가하긴 증가하는 거니까 추천해주면 되지 하면서 영상에 넣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채널은 두 번째 방법으로 논문에서 효과가 더 좋다는 액티브 리커버리를 바로 넣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더 와닿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게임 연구자가 롤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오버워치를 실험군으로 들고 왔습니다. 롤을 하면 20%의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오버워치를 하면 30%의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나서 연구자는 롤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말하는 것에는 비약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본 채널 주인은 이 내용을 가지고 롤을 해도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오버워치를 해도 뇌세포는 활성화되니 머리가 좋아지고 싶으면 둘 다 하면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몇 퍼센트의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지, 심지어 게임이 아니라 독서를 했을 때는 몇 퍼센트의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지, 오히려 게임을 아예 안 했을 때는 몇 퍼센트의 뇌가 활성화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제시한 바가 없었죠. 이와 같이 본 논문은 찬물 샤워의 비효율성을
또 다른 회복법인 액티브 리커버리와 비교해서 보여준 것일 뿐이지 운동 후 가벼운 걷기를 했을 때, 따뜻한 물로 샤워했을 때, 마사지를 해줬을 때 찬물 샤워보다 더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연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본 영상은 대중들에게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라며 롤과 오버워치만을 시킨 겁니다. 하나의 논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 논문을 이용하는 사람의 목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논문의 일부 정보만 노출시켜 전체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에 있죠. 본 영상은 찬물 샤워를 하지 말라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꽤 많은 유튜버, 선수, 전문가들이 한랭요법, 냉수마찰을 이용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논리적이고 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도 많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 추측, 오역한 내용을 가지고 한 종교의 교주처럼 설파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콘텐츠 공급자로서 또 한 명의 소비자로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